이슈 돋보기로 이어갑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 즉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가 연간 1조 개씩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부족해지는 사태가 왜 일어난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가 좀 잘못된 건지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 됐을까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겠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가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수요 예측의 실패,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있고, 세 번째 여기에다 이상 기온까지 이제 겹쳤거든요. 기온까지. 네. 자, 첫 번째 수요 예측의 실패는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성이 제한될 것이다. 즉 차 생산이 그만큼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많은 저사양 반도체 업체들이 이 그 제품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이 IT 쪽, 그러니까 IT 제품 쪽으로 좀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고점을 지나서 이제 백신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차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이제 IT 제품 쪽으로 생산 라인이 바뀐 상황에서 급격하게 바뀌기는 힘들다. 수요 예측이 이렇게 실패된 부분,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선순위에서 일단 IT 제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규 반도체 이 공장을 증설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보통은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 품귀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의 셧다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부분적인 셧다운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네. 반도체 제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문하더라도 300일 이상 걸리는 어떤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은 이미 100% 가동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GM이라든지 모든 어떤 대형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공장 생산 중단을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GM 역시 캔사스주 등 5곳, 그리고 일본 혼다, 닛산, 독일 다임러 계속 연달아서 지금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완성차 업계가 입을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1분기에만 140억 달러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 하나만 예를 들어도 1분기에 10만 대가 감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이 좀 낙관적으로는 3분기는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지만, 네. 그러나 보통은 올해 말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의 이 반도체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입니다. 올해 말까지면은 그야말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된다면 또 IT 등 다른 분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첨단 무게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따로 있고 IT용 반도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8인치 파운드리 라인이 이제 노트북 생산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전쟁 상황이고요. 네. 이미 IT 말씀드렸지만 IT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상당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빨리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 클라우드라든지 IT 그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수급 불균형이 IT까지도 지금 타격을 입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재로서는 차량용 반도체만이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이미 10만 대 감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게임 시장 넘어서 이제 가전 시장까지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의에 지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백악관이 지금 이거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보냐, 즉 삼성전자나 TSMC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 영토 내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등이 갖고 있는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완전히 꺾어놓겠다. 이런 안보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에 이제 반도체 우선 공급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증설 투자, 오스틴 공장만이 아니라 이 동력 투자를 더 독려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다. 여기에 협조해라라는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이미 나온 대책은 뭐 네. 미래차 반도체 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수시로 만나자라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외교 채널 가동해서 뭐 대만 기업에 일단 증산을 요구하고 그런데 굉장히 백악관과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게 업체의 불만입니다. 뭐냐면 네. 백악관은 이렇게 국가의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하면서 전 국가적인 어떤 이 지원 내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도 보다 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나와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업체의 지금 요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다각적인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